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7일과 18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 이거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0.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 폭을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한 것 같고 그 기준금리 인하 폭이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FRB 같은 경우에는 0.5%보다는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춘 것은 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7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효과를 확인하려면은 최소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낮춘 것은 아무래도 순수한 예방적 차원이기보다는 트럼프 요구를 수용한 정책 배려가 좀 깔려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의 뒷북 금융 정책과 시장 참여자 간의 그 괴리가 때문에 FRB의 그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1%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9월 들어서 0.3%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은 개인 소비에 역풍을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FRB 같은 경우에는 네. 통화 정책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9월 같은 경우 이번에 한 0.25% 금리 인하는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경제지표 쭉 봐야 할 이유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미국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게 가능할지 이 부분 계속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미국이 BOJ라든지 네. ECB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MMF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운영해 왔는데요. 은행이 MMF 상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은 은행의 밸런스 시트가 손상을 입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에는 현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또 FRB 법률 조항에 보면은 FRB는 준비 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은행에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서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불 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에 또 반대로 FRB가 준비 예금에 대해서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보관 대가와 관련된 징수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현재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적절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네.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금리와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그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양적 완화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쉬는 사이 유럽 쪽 결정이 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일본 그리고 영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 금리 이런 부분 이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경기 순환 국면상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전 세계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100 이하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순환 국면상 전 세계는 경기 감소 국면을 지나서 정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중국만은 가장 빠르게 올해 5월부터 경기 회복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처럼 OECD 각국들이 이제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 전 세계 실물 경기도 회복 신호음이 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00년 이후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경기 감소 구간은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침체 국면이 한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경기 감소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4분기에 경기는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개월 연속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미국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신호음이 나온다면 늦어도 내년 그 1분기 중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반도체 관련주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것도 경기 회복의 실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보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는 바닥 친 건가요? 네, 주가로 봤을 경우에는 네.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네덜란드의 노강 장비 회사인 ASML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S&P 지수가 18.9% 상승했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중국 특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화해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네. 중국 안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포와 같은 스마트폰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7년 4분기부터 생산이 감소했던 스마트폰 판매가 중국에서는 3분기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고 조정 과정에 들어갔던 PC를 비롯한 IT 제품, 자동차, 네. 로봇과 같은 공작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현재 국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 감소가 좀 멈추긴 했지만 아직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그 반도체 경기 회복은 아무래도 중국 특수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반도체 경기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저점 통과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보시고요. 우리 산업재 낙수 효과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긴장이. 그런데 이제 양국이 갑자기 이렇게 좀 선회한 이유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부과했던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12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15일 연기를 시켰고요. 아무래도 이는 중국의 국경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 참여는 좀 살려줘서 무역 협상에 양보를 얻으려는 이런 그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4차 관세와 관련해서 2차 분이 발동이 되면은 12월부터는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 그 세율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높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주택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기업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불확실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재로 인해서 현재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실업난 그리고 공급망 자체가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위엔화를 7.7위엔까지 절하시켜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도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형태가 됐든 10월부터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도 한 가지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변수 미중 협상이고요. 가까이로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